안녕하십니까. 구조영어 프리토킹 카페지기 동사별 구조쌤입니다. 이번에는 중등 고등 시절 누락된 결핍 지식 영향은 평생 간다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누락된 결핍 지식의 영향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평생 간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상담 전화를 이제 받곤 합니다. 주로 40대 분들, 40대에서 뭐 하여튼간에 이제 50대 뭐 분들, 네. 들이 께서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영어가 잘 안 된다. 영어 공부는 꽤 오래 하신 분들이고요. 예, 그렇게 영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일단 영어 구사, 그러니까 구사, 네, 뭐 스피킹이나 또 뭐 회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회화나 토킹, 네, 토킹, 뭐 장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분들께서 보통 영어 공부 한 20년 이상은 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이 저한테 상담 전화를 주는 일은 별로 없고요. 그러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예. 뭐, 단어, 누구든지 다 해오던 단어 학습이나 문법, 일반 문법 학습이나 독해나 문제풀이 뭐 이런 그 연마 연습을 적게 하신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지식을 기존 방식으로 기존 지식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죠. 네, 그런데도 왜 이런 게 잘 안 된다. 이렇게 그 고민을 하신다 이거죠. 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원인. 예?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상담 전화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고학력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고학력이신 분들이시고 다 뭐랄까요, 두뇌력이 좋으신 분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전화 주시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할 만큼 열심히 하셨는데 또 좋은 두뇌로 를 보유하시는 분들인데 왜 이런 고민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원인. 그런데 사실 영어가 나중에 한 20년 이상 공부하신 다음에 이상하게 안 되네. 이상하게 뭐 이렇게 뭐 영어가 항상 그렇잖아요. 끝이 없다. 영어 공부 끝이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게 항상 오리무중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지금. 그렇죠? 보통 뭐 그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노력을 덜한 거 아니냐. 뭐 아니면 내 두뇌가 나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추측이죠 그게. 그럼 원어민들 영국, 뭐 미국, 호주 이런 사람들이 뭐 IQ가 뭐 그냥 뭐 200 이상 되는 뭐 대단한 사람, 140 이상 되는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어디 있냐면요. 중등 고등 시절에 누락됐단 말이에요. 뭐가요? 어떤 결핍 지식 그때 반드시 이제 아셨어야 할 그러한 지식이 결핍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거 아닙니까? 우리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예,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대학생이 되시든 성인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공부 방식, 졸업 후
공부 방식이 달라졌습니까? 영어 공부 방식이에요. 영어 공부 방식. 예. 방식이 달라졌습니까? 늘상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표하는 시험만 다를 뿐이죠. 뭐 토익이나 뭐 이런 토익 스피킹이나. 그렇죠? 공부 방식은 같다는 거죠. 공부 방식은 늘 같다. 뭡니까? 역시 단어들 암기. 단어들도 뭐냐면은 중등, 고등 단어, 이제는 뭐 토익 수준의 단어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 문법, 그죠? 예. 계속 공부하신 거 아닙니까? 암기, 그죠? 그리고 독해, 그쵸? 예, 문장 독해 하고 이제 1, 2, 3, 4, 5 찍기. 그리고 또 뭡니까? 독해, 듣기 이해도요. 듣기 이해도 독해예요. 예, 이거 듣기 이해도 독해입니다. 듣고 이해하고 찍기니까요. 그다음에는 뭐 문제 풀기, 그쵸? 문제, 예, 풀기 이런 걸로 이제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때 하시던 방식 그대로 아닙니까?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단어들 수준이 좀 높다? 예, 평상시에 안 쓰이는 단어들이 수준 높다? 예, 평상시에 안 쓰이는 단어들 접하시니까 좀 어려웠죠? 토익 단어들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 문법 암기 그들 하신 거 계속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역시나 뭐 또 이번에도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일반 문법 또 펴시죠. 예. 심지어는 장문 시험에서 장문을 잘 안 되네. 그럼 또 다시 일반 문법을 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해 같은 경우에도 늘 예, 문장 구조 분석보다는 단어들 짜맞추기 그 연습처럼 하시지 않으셨나요? 왜요? 중등 고등 시절에 구조 독해 같은 거, 구문 독해, 구조 독해 같은 거 열심히 하셨었나요? 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소수죠. 대부분 이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때 그 일반 뭐 접하는 걸 보면은 뭐 단어들 문장도 빨리 이제 해석하고, 그렇죠? 예, 뜻으로 해석하고 1, 2, 3, 4, 5 번호 찾기 하고 딱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구조 독해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 문제가 나오니까 얼핏 문장 구조 그런 거는 간혹 보셨을지 몰라도 집중적으로 꾸준히 오래 구조 독해 해보셨나요? 안 하셨을 거라고요. 문제 풀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독해 문제 풀기도 있지만은 어법 시험에서 보면은 예? 어법 문제 몇 문제 정도 나오고 끝이죠. 그렇죠? 나머지는 이렇게 있으면은 뭐 여기서의 화자의 심정은 하고 1, 2, 3, 4, 5 하고 하는 거 그런 식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방식의 공부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같지 않았나요? 같죠. 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넓게 보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들 영어를 가르치죠. 그렇죠. 그럼 구조 독해를 지도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 몇 퍼센트 학생 한 10명 중에 한 서너 명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이렇게 해석하고 답짓기 그거를 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등 고등 시절에 누락된 결핍 지식 영향 평생 간다 이거 평생.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에는요. 지금 여기 이제 성인이 되세요.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셔도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취업을 하신다. 만약에 영어를 갖다가 잘하고 싶으세요. 그래가지고 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실력자로서 좀 인정받고 취업도 채용도 잘 되고 실력도 발휘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력을 하신 거예요.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직장인이시라면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고민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떠오르시죠. 그럼 뭡니까?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나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잘 안 되지? 스피킹, 토킹, 장문 같은 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죠. 뭐 토익 문제 풀기 성적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로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쪽 영향은 말이죠. 돈벌이와 관계 있어요. 그리고 취업, 이직, 좋은 자리, 승진 그런 거 관계 있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열심히 중등 고등부 때 이거 다 공부하고 열심히 암기 독해도 많이 하고 일반부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왜 회화가 잘 안 돼요? 회화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필수 회화라 갖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화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책으로 보면 대부분 다 공항에서, 은행에서, 뭐 음식점에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필수. 그건 대화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조차도 잘 안 되죠. 토킹이라는 건 대화를 말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이렇게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건데 대부분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각자 혼자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스피킹은 설명이고, 그렇죠? 이건 설명이고 설명하기, 그렇죠? 예. 회의라든지 제품 설명이라든지 프로젝트 뭐 회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프리젠테이션 같은 거. 장문 같은 경우는 이게 팩스, 외국에 보내는 팩스나 이메일이나, 그죠? 예, 이메일이나 쪽지문이나 그런 거에 쓰시는 거고, 예. 여기서 막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뚫어야 되는데, 여기서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학습들, 필요해요. 필요하다. 이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것들의 지원을 받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즉 무슨 말씀이면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재료를 가졌어요. 재료들을 다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거 집으로 못 만드시는 거죠. 이게 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자동차 부품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결국 자동차 조립을 완성을 못 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이쪽 지식이 부족하냐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지식이 넘치고 넘친다는 말씀이죠. 제 말씀은. 그런데 그러한 지식들이 바로 재료들이에요. 지식들, 조각 지식들입니다. 이 지식들을 모아서 이쪽으로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은 재료들이 있어요. 그럼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할 겁니다. 설계도대로 예를 들면은 뭐 토대를 쌓고 저거 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방식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를 조립할 때에도 저는 제가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부품이 있으면은 부품도 갖다가 이제 잘 이렇게 원리 따라서 매뉴얼 따라서 해가지고는 자동차가 딱 완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갖다가 그냥 재료들을 상자에 집어넣고 막 흔든다고 해서 차가 딱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 방법. 그러니까 이 조각 지식들이에요. 조각 지식들, 부품들, 재료들, 조각 지식들을 요것들을 어떻게 조합시키느냐. 조합 방법입니다. 조합 방법. 이게 문제 있는 거라는 거죠. 요 조합 방법이 적효하게 요 방법을 아시면은 요게 가능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집이고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피킹 하실 때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하실 때는 일단 발성이라도 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발성. 예. 그렇죠? 예. 그 요소가 다 결합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발성 잘 된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아니죠. 발성 껍데기라서 문장이 있고 난 다음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문장 제어를 못하면 아예 발성도 제대로 못 붙이는 거니까요. 그렇죠? 기억나는 문장이 없는데 어떻게 발성을 붙여요? 유창하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장 제어가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 조각 지식들이에요. 단어들 있죠? 일반 문법의 조각 지식들이 뭡니까? 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관계사, 이런 거 아닙니까? 전치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이 조각 지식이에요. 일반 문법에서의. 그러면은 이 조각 지식들을 갖다가
이제 문장으로 엮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문장으로 엮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문장 생각을 안 해요? 자꾸 언어는요 문장으로 구사해야 되는 겁니다. 단어로 구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인들은 단어로 구사를 해요, 영어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문장으로 구사가 중요한 겁니다. 문장으로의 구사.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장으로의 구사가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문장으로 엮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라든지 부정사라든지 뭐 동명사라든지 현재분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장으로 엮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장으로 구사하면 이 문장으로 구사할 때 영어는 또 뭡니까? 영어는 문장으로 구사할 때 보면 영어는 저기 구조 언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SV니 뭐 SVO니 SVO니 SVOC니 이런 거에 배치가 되는데 이 자리에 당연히 주어 자리에 명사나 그쵸?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뭐 이런 게 놓이는 거고요. 그쵸? 예. 영국에서는 뭐 요 자리에 동명사 놓이는 경우도 사전에 표시되어 있고 요 자리에 뭐 명사, 형용사 기본이고 형용사 또 명사 놓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고 뭐 그러죠. 그리고 현재분사, 과거분사, 형용사, 뭐 일부 부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이 일반 문법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놓을 것이냐. 동사마다 다르다 이거잖아요. 동사마다 다르다. 이런 거를 잘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일반 문법의 단어들을 암기를 많이 하셨어도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실 수 있느냐. 일반 문법을 많이 공부하셨어도 문장에서 놓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공부를 잘 안 하시거나 연말을 안 하시고 연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SVO에서 보시면 여기 to 부정사를 놓을 수 있는 동사는 뭐냐. 이런 형태를 추출할 수 있는 여기 처하면서 요 자리에 놓이는 동사들은 뭐 있느냐. 요게 VING 동명사를 놓을 경우에 요 자리에 요 동사 자리에 놓이는 놈은 뭐 있느냐. 어떤 동사들이 있느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렇죠? 연관 두 가지를 다 놓을 수 있는 동사는 또 뭐냐. 이게 일반 문법에서 좀 나온 적이 있죠? 그게 탁탁 나오세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동사에 따라서 이 자리에 놓이는 게 결정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동사를 갖다 단순히 하나의 품사로만 생각하신단 말이죠, 지금. 명사, 형용사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장을 구조를 결정해버려요. keep이라는 동사가 여기에 투부정사 놓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요? 동사별 구조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SVC에 시구에서 keep이 C 자리에 놓을 수 있나요? SVC에서 keep이 쓸 때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놓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문장을 이 구사를 하실 때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뭘 놓고 보호로 뭘 놓고 어떤 문형을 취해야 되고 이런 걸 아예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어마어마하긴 해요, 사실은. 그 많은 걸 갖다가 한꺼번에 다 알려드릴 수는 또 없잖아요. 한꺼번에 다 알려드린다고 해서 그걸 소화하실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get이 있어요. get이라는 동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ake도 있고 다 있는데요. 제가 이제 get을 예를 들은 이유가 자주 사용되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get이 2형식 때는 뭐예요? 가다 오다 저기 도착하다. 2형식 때는요? 퇴다. 3형식 때는요? 얻다. 4형식 때는요? 가져다 두다. 5형식 때는요? 목적어가 어떤 상태에 이도록 하다. 목적어가 뭘 하게 하다. 보호로는 뭐 넣습니까? 이게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make는요. 1형식 때 뭡니까? 향하다. 어디로 향하다. 2형식 때는요. 되다. 3형식 때는요. 만들다. 4형식 때는요. 만들어주다. 5형식 때는요.
목적어가 어떤 상태가 되거다, 목적어가 뭘 하게 하다, 예? 목적어가 어떤, 예, 그런 거잖아요. 지금. 따따따따따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뜻에 따라서 정해진 그 구조. 예를 들면 get이 이런 식이면은 이제 가다 오다 도착하다. 예? 예.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다 뭉뚱그려요. 아, get에는 이런 뜻이 있고, 뜻들이 있고, 이익들이 있고, 구조를 무시해버리고, 그 뜻들만 다 암기해버리고는, 아, get 동사 다음에 있는 단어의 뜻이 이러니까 이 뜻하고는 뭐, 이렇게 결합해서 해석하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져다 주다 할 때는 사형식 구조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뜻으로는 사형식 구조를 취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없다는 삼형식 구조이고, 이형식 구조일 때는 되다예요. 그럼 이형식 구조이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get 다음에 형용사가 딱 있다라면 이형식입니다. 뜻이 되다고.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딱 구조를 딱 인식할 수 있어야지 get의 뜻이 딱 나오죠? make도 마찬가지죠? 아, 이게 3형식이면 만들다고, 4형식은 만들어주다고, 5형식은 목적어가 보호되게 하다. 그쵸? 구조를 알아봐야지 동사의 정확한 뜻이 딱 나오듯이 작문할 때는 그 구조에 맞는 뜻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작문할 때 너의 손을 깨끗이 해라. 라면 뭡니까? Get your hands clean. 그렇게 하고 이제 딱 5형식 구조를 취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에 맞는 그 구조를 취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시대는 무슨 뜻인지, 이형 시대는 무슨 뜻인지, 삼형 시대는 무슨 뜻인지 이것도 습관이 안 들어있잖아요. make니, get이니, have니, 뭐 keep이니, find니, 뭐니, 많은 동사들이 엄청나게 자주 사용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아예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다들 오리무중이에요. 그냥 여기 get이 동사가 25개의 뜻이 있는데 자꾸 섞어보는 연습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 무슨 작문이합니까? 그쵸? 예, 일단 동사에서 딱 뜻을 결정하고 나서 계속 뭐 하게 하다 그러면 keep 동사 딱 놓고 목적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계속 그거 썼다가 뭐 시원하게 해. 그러면 keep하고 그것하고 cool 그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놓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린 강의들을 구체적인 걸 보시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예, 그거 보셨다면 제 말씀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고등 시절에 누락된 게 뭡니까? 그거잖아요. 네? 뭡니까? 동사별 구조, 뜻별 구조 아닙니까? 문장 구조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동사별 구조와 별 구조, 조하고 뜻별 구조를 공부를 아예 안 하신 거예요. 특히 뜻별 구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동사별 구조라는 것은 비슷한 뜻의 동사가 쓸 때 취할 수 있는 구조 차이 뭐 이런 걸로 하는 거고 뜻별 구조는 뜻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그 구조 그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뜻별 구조를 질문 드리면 너무 모를 수 있는 거죠. 1000분의 1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1000분의 1도. 그러니까 이 일반 문법이잖아요. 이거는 뭐 열심히 뭐 15번을 하고 6번을 하고 7번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이 문장 구조 쪽으로는 전혀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라도 제대로 공부하시냐? 아니에요. 왜냐면 문장 구조 틀 1형식은 뭐고 2형식은 뭐고 3형식은 뭐고 4형식은 뭐고 5형식은 뭐고 간단하게 그 틀만 이해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 방식도 불분명하게 그냥 여기 해석 방식이 주술 관계인데 보면 뭐 그럼 이거 됩니다. 뭐 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거를 목적어를 하고 5형식을 해석하면 어떡하냐고요. 해석 방식도 그래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장 구조 틀만 아시고는 이걸 뜻별 구조 이걸 모르시면 동사 구조 뜻별 구조 모르시면 문장 구조를 사용할 수 없어요.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예. 왜인지 아십니까? 모든 동사가 다 이런 형식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각각 정해져 있어요. 쓸 수 있는 게 없는 게.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고 사용하시면 이제 틀리는 거고 문장이.
이게 사실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조각 지식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 조각 지식들 갖다가 문장으로 엮으려면은 이제 요런 지식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요 법칙, 요걸 원리 법칙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최소한 예.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시 1형시제는 무슨 뜻이고 2형시제는 무슨 뜻이고 3형시제는 무슨 뜻이고 4형시제는 무슨 뜻이고 아시면은 바로 그 구조를 사용하셔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일반 문법이나 단어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문장으로 엮어내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 회화는 예를 들면 장문을 하시려면 문장 구조를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장문에다가 발성을 붙이면은 발성력을 붙이면은 이제 스피킹이 되는 거예요. 요게 스피킹이 되거든요. 스피킹이 되면 회화도 잘 되고 토킹도 잘 되게 돼요. 이렇게 가면은. 근데 우리 회화 모음집 있죠. 필수 회화 모음집으로 연습하시면 스피킹이 안 돼요. 이 희한한 거예요. 장문력을 올리면서 발성 붙여 하시면 스피킹 실력이 올라가면서 회화 토킹도 올라가요. 이렇게 돌아요. 근데 이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회화식으로 회화에 그잖아요. 필수 모음, 암기 모음, 문장들 모은 거 그거 백날 하셔도 이게 스피킹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대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한국인들이 열심히 단어 암기, 열심히 암기 이거 암기는 다 뭡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으로 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 거고 구조 독해는 뭡니까? 분석입니다. 분석을 안 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사전도 안 열어보고 하여튼 간에 능동적으로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빨리 시험에 나올 거 이걸 달달달 암기하고 문제 열심히 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성적만 얻으면 된다. 그러면 성적과 실력이 일치하게 되냐는 거죠. 안 된단 말입니다. 약간은 돼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하고는 안 맞는 방식이 열심히 하고 성적은 올라갔죠. 중등 고등 시절에. 근데 결국 여기서 팍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중등 고등 시절에 저 같으면 자녀에게 중요한 동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취할 수 있는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 갖다 공부하게 할 겁니다. 저는. 맨날 똑같은 것만 시킬 거냐고요, 이게. 그럼 나중에 하면 또 늦는단 말이에요. 대학교 딱 들어갔어요. 이제 스피킹 공부해야 되죠. 이제 취업 준비하니까. 토익도 하고 토익 스피킹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요? 문장 구조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문장 구조 아는 것 같죠? 실상으로는 특별 구조를 모르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문장구조 틀만 알고는 알고 넘어가면. 근데 대부분 문장구조 틀만 알고 넘어가요. 일반 문법의 틀에 대해서는 설명은 나와 있으니까. 근데 뜻별구조, 동사별구조 이런 거는 아예 거의 모르는 거죠. 몇 가지를 알겠죠. 지각동사가 취할 수 있는 목보에 놓일 수 있는 형태는 뭐 사역동사가 취할 수 있는 이것만 아는 거죠. 그거는 천분의 1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그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놓을 수 있는 동사는 뭐죠? 동명사 놓을 수 있는 동사는 뭐죠? 이런 거요. 이건 약간이에요, 약간. 그런 거는 아셔야 할 뜻별 구조나 동사별 구조의 1000분의 1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9개를 모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그럼 영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수행평가라고 해갖고 이걸 해요. 스피킹 장문 이게 성적이 들어가니까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 학생도 있고 뭐 등한시하는 학생도 있고 방법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뭡니까? 중등 고등 시절에 누락된 결핍 지식이 영향이 평생 간다. 그러니까 그때 안 하시고 그 다음에도 안 하시니까 평생 뭐예요? 평생 간다. 모른다.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 평생 모른다. 평생 이런 걸 공부를 안 하니까 평생 이것만 공부하다가 결국 이거 안 된다. 그겁니다. 누가 안 알려주면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알려줍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원리 있잖아요. 누가 안 알려주면 평생 모르는 거예요. 평생 열심히 하죠. 평생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은 되겠죠. 조금. 그러나 영어를 탁 영어가 이거구나 하고 영어를 탁 파악하고 영어를 이렇게 하고 자신감이라든지 정확성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정확성. 뭐 하나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20년 30년 공부했는데 뭐 하나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영어 문장 딱 유럽 사람이 쓴 거 딱 보시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구분해 보세요. 그럼 몰라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1, 2, 3도 찍는 거, 그거는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주 평범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스피킹이나 회화나 작문의 토킹에 적효한 아주 중요한 지식들을 질문하면 답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제 말씀은. 수준 높은 거죠, 아주. 그러니까 흔해 빠진 것들, 그 지식들 있죠. 흔해 빠진 지식들만 열심히 암기하시는 거예요. 흔해 빠진 지식들. 그리고 이 지식들 암기량이 많으면 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고 되게 많은 걸 알아. 실력이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죠. 되게 많이 아시는 거하고는 실력하고는 달라요. 구사력하고는 달라요. 조각 지식들,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집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집을 만드는 설계도라든지 노하우를 아셔야 되는 거고 이 부품들도 많이 갖고 계신다고 해서 그걸로 자동차를 조립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립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모르시고는 조각 지식들 엄청 많이 두뇌에 입력했으니까 나는 대단한 실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제 말씀은. 지금도 문장 독해 막 하실 때 보면은 문장 구조 인식하시면서 하십니까? 저는 문장 딱 영어 볼 때마다 문장 구조를 딱 느끼면서 뜻도 함께 하거든요. 뇌를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사용하거든요. 근데 단어 뜻만 다 생각하십니까? 막 이렇게 구조를 딱딱딱딱 느끼지 않으시면은 동사의 뜻이 딱 바로 안 나와요. 그래서 독해도 빨리 못하는 거예요. 듣기도 빨리 못하는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 이게 보통 암기잖아요. 솔직히 무슨 뭐 단어들 암기죠. 뭐 단어를 갖고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일반 문법도 그냥 부정사는 뭐고 뭐 이렇게 하고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책들은 그거 위주로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갖고 이걸로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20년 이상 공부하셨으면 무조건 돼야 되는 건데 왜 안 되냐고요. 이런 공부 10년 해서도 하시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년, 30년 했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진짜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공부 방식, 학습 방식. 뭡니까? 이런 조각 지식들을 갖다가 문장으로 엮어내는 그런 데서의 문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결핍됐습니까? 결핍 지식이 뭡니까? 이거예요. 뜻별 구조, 동사 구조를 너무 모르신다 이겁니다. 장문지도 할 때는 반드시 이걸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는 문장 구조 5가지 형식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한국 문장이 현란해도 결국 영어는 5가지 형식으로 나타내야 되고 영어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말의 아름다운 그 교묘한 걸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단은 뭐 어렵게라기보다는 일단은 정확하게 영어로라도 외국인이 이제 원어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이라도 문장을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표현하셔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것은 다 문장 구조 5가지 형식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재료들을 갖다가 조각 지식들, 이러한 지식들을 갖다가 엮어서 문장으로 해서 결국 집을 만들어내고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하여튼 뭘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그 방법은 모르신다. 그게 누락됐다 이거예요. 그 방법이
그 방법, 예, 중등 고등 시절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20년, 10년, 20년, 30년을 그때 시절 하듯이 공부 또 하시는 거죠. 다만 시험, 토익 시험이니 뭐니 해갖고 수준만 좀 더 높아졌다는 그 생각이죠. 그러나 그게 수준 높은 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본 문법이 있고 영어 문법에는 일본 문법이 있고 구조 문법이 있는데 구조 문법이 우선이고 일본 문법이 두 번째고 두 개를 합쳐서 영어입니다. 영어 문법이에요. 근데 한쪽만 한 거예요. 반쪽아리만 계속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반쪽아리만.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없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 문장 구조 어쩌저쩌고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학문적인 영어니 뭐니 무슨 학문적인 영어입니까? 이게요. 기본인데 이게 기본 말법인데 이거 영국의 그 영어의 학자님들이 다 사전에다 다 표기해 놓으시는 거고 다 예문들이 있고 다 그런 건데 무슨 이게 학문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문장으로만 많이 접해야 된다? 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모르고 문장 아무리 접해봐야 혼동만 가중돼갖고 안 된다는 건 아실 거예요. 이게 어법에 맞춰서 정확하게 쓰라고 다 우리 국어학자님들 하시듯이 영국의 언어학자님들이 다 만들어 놓고 사전에 다 표기한 걸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무슨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영화 드라마 영어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같은 거 제가 엄청 봤거든요. 거기 보면 문장들 다 보면은 그게 사전에 표기되어 있던 것들이고 기존의 책들이란 것은 그 사전에서 그런 것들만 딱딱딱딱 추려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영어 문법 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그런 거예요. 무슨 원어민을 많이 상대하면 영어 된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조그만 범위 내에서 늘상 쓰는 표현들 그 정도 내에서만 좀 능숙해 보이는 것이고 누구를 가르칠 실력은 안 되고 정확한 게 영어로 갖다가 이제 오류를 검수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누구를 지도할 실력이 안 돼요. 그냥 영어 문장 있고 이제 한글 있으면 이제 연습시키고 해석해주고 연습시키고 해석해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발음도 멋지게 해서. 그러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문 지도라든지 이런 거 체계적인 지도, 스피킹 지도 이건 못해요. 그런 실력으로는. 이런 걸 모르고 이게 가능하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지. 아니 직접 공부해보세요. 문장 구조를 맞출 줄 모르면 영어 문장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한글하고 영어, 한글, 영어 이렇게 되는 걸 암기하는 건 그건 장문 학습이 아니죠. 장문 해준 걸 암기하는 거죠. 문장을 그냥. 그건 되지도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이제 세대가 그래요. 세대가 이제 지금 현재 젊은 세대는 아니죠. 다 이런 것로 다 공부하신 분들이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원어민 상대하거나 그런 거는 잘 안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발음도 그다지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자괴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세대 분들이죠. 네. 근데 저도 그런 세대인데도 국제 업무하면서 외국인들 통역도 잘하고 발음하면은 솔직히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발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것뿐이죠. 중요한 건 문장 제어다. 문장 제어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발음만 좋아지지 실력은 구사력은 안 된다 이거예요. 구사력이 뭐냐? 오형식 같은 문장 갖다가 정확하게 구사하는 능력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식하면 제가 영어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지식이 엄청나게 많죠. 때로는 그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게 그렇죠? 세부 지식으로 들어가면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자꾸 하시다 보면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와, 영어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영어가 확실해 보인다. 와, 그래서 자신감 생긴다. 재미있다. 영어에 빠져든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전에는 혼란하기만 했는데 이 공부를 할수록 완벽해요. 확실해요. 지식이. 그러니까 이게 쌓이는 거예요.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게 영어라더니 새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존에 또 알고 계셨던 암기하셨던 단어들 지식들 요 조각 지식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기에 놓이실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지식들이 막 활용되니까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전에는 왜 내가 그냥 단순히 문장만 열심히 암기했나 바보처럼 이런 말씀 하시고 거예요. 후회를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그냥 실력이 팍팍 느는 거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살아나요. 그전엔 죽었죠. 예, 요걸 모를. 근데 요거하고 특별구조, 동사구조하고 결합시키니까 얘네들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문장 속에 막 들어가는 거죠. 그전에는 못 들어갔는 게. 얘들 살아납니다, 얘들이.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도, 본인도 이제 그러실 것이지만, 만약에 자녀들 보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가 있으시면, 이 많은 공부, 이 지식들이 살아나게, 문장으로 살아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거를, 예, 얘네들이 쓰이도록, 제대로 잘 쓰이도록 만들어주는 게 얘들이란 말입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들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연로가. 이 원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원리. 공부하는 원리. 그러니까 제가, 예, 하루 종일, 예, 중학생, 고등학생하고, 예, 수업에서 토킹 수업을 질문하고 수준이에요. 질문하고 영어로 막 하는 걸 하루 종일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회사에서 국정업무도 하고, 뭐 통역도 하고, 무슨 제품 설명도 하고, 영어로 하잖아요?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이런 원리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몇천 개 이상의 문장 어떻게 다 외우고 갑니까, 그거를. 저는 문장 암기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 정확해요. 제가 봤던 문장들은요, 다 기억이 나니까. 왜요? 문장 구조 원리에 따라서 다 기억나요. 특별 구조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어 안 된다는 분들은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시죠, 문장을 영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아니에요. 이 문장은 몇 형식, 이 형은 have 몇 형식, 이 형은 keep 몇 형식, 다 어떤 문장 썼는지를 다 기억하니까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문장을 딱 보면요, 책 한 페이지를 딱 보면은 뭐뭐 사용했네. 그럼 그대로만 딱, 예, 줄거리 내용은 아니까 영어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암기도 잘 되는 거고 정확하게 오래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단순히 급급해하고 암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방법, 조합 방법, 네, 이 조합 방법, 요걸 아셔야 된다. 요 조합 방법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 연세가 좀 있으세요. 예, 있으시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중등 고등 시절에 누락된 결핍 지식, 예, 그걸 가지고 계시면 이거 공부하세요. 제가 올려둔 유튜브 강의를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중등생, 고등생이다 말입니다. 그럼 이거 공부하게 하세요. 유튜브를 시청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누락된 결핍 지식 영향 평생 가니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한테 이 결핍 지식을 누락되게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돈으로 안 됩니다. 돈 엄청 써도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진짜예요. 젊었을 때 외국에 보내면 대부분 다 실패하고 들어오죠.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그쵸? 이유가 그거예요. 안 됩니다. 돈 아무리 써도 안 돼요. 노력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몇십 년 해도 안 돼요. 왜냐면 원리대로 원리대로 안 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수십 년 동안 연구해도 결국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거였더라고요. 예. 예, 제가 뭐 이런 거 모릅니까? 지식은 엄청나게 많이 알죠. 그러나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자, 중등 고등 시절에 누락된 결핍 지식 엄청나게 많죠. 지금 이런 거예요. 이거. 예? 예.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전부가 다 그래요. 이제 과거의 분들도 그렇죠. 지금 연세 40, 50, 60 되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사실. 물론 저의 회원이고 이신 분들은 다르죠. 그분들은 이제 이런 공부 하시니까 뛰어난 실력자 그룹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예.
이런 거 누구도 안 알려주잖아요. 사전에 다 표시되는 건데, 그쵸? 예. 누구도 안 알려드려요. 제가 알려드리고 있지만요. 방법이 없어요, 이것밖에. 돈 몇 억 쓰셔요? 안 돼요. 이거 모르시고는 몇 억 가지고도 안 돼요. 몇 억 써가지고 영어 돼도 그거는 이익이 아니에요. 몇만 원, 몇십만 원 쓰시고 영어, 이거 되시면 그게 이익이지. 몇 천만 원, 몇 억 써가지고 영어 좀 잘한다? 정확하게. 그거는 손해예요, 손해.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 가지고 안 되고, 노력 가지고 안 되고, 시간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잘 하시고 정확하게 하시려면 요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회화 연습 하신 대로 다 하셔도 똑같아요. 안 돼요. 이 방식대로.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살려내시려면 이걸 공부하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시면은, 10년 걸릴 거 3년이 끝납니다. 예. 엄청나게 빨리 실력이 좋아져요. 지금의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진짜로. 정확해지고 또. 어디 가서 영어에 대해서 딱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세요. 통설구조, 특별구조. 아는 사람 없어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면은 이걸 다 조합할 수 있는 굉장한 실력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과 가족분들 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리고 자녀분들도 다 그러면은 사회에서 특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회사님 어디에서 특별한 실력자로 대우를 받아요. 그냥 뭐 영어 공부 좀 했다 이런 거 갖고는 안 돼요. 이제 자, 온 가족분들이 이제 온 가족분들께 큰 도움이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일단 개념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원리에서 출발하세요.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도움이 크게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도움 되어드릴 내용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